안녕하세요. 강남 권산부인과 권영일 박사입니다. 오늘은 유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착이라는 단어는 많이들 들어보셨지만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은 내용이라 이번 주제로 다루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영상에서는 자궁과 관련된 유착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유착이 일어나는 이유에 대해 아시려면 자궁선근증, 내막증에 대해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여성들이 많이 앓고 있지만 또 본인이 선근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은 선근증, 바로 생리 때문에 일어나는 질환이죠. 보통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이 선근증을 앓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성의 자궁 안에는 내막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이 있는데 우리는 매달 수정란을 착상시키기 위해 이 내막을 두껍게 만듭니다. 수정란이 착상이 되지 않으면 자궁은 이 두꺼워진 내막을 무너뜨려 몸 밖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이 반복되는 것을 생리 또는 월경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생리혈이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다시 역류가 되어 자궁 안으로 들어와 자궁 근육층에 파고들고 쌓이는 것을 바로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선근증은 우리가 생리를 시작한 사춘기 때부터 계속된 질환이나 대부분 자각을 못하고 계시다가 30대, 40대에 와서 부정출혈, 과다출혈, 극심한 생리통 때문에 산부인과를 찾아 알게 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빠르게 선근증을 알게 되신 분들은 호르몬 치료나 하이프 등을 통해 조기 치료를 하실 수가 있지만 30, 40대의 선근증을 알게 되시는 경우 내막증으로 발전된 경우가 많습니다. 안에 약간 분홍색으로 띄는 게 자궁 내막이거든요. 벽면에 보이는 그 작은 검은 스팟이 자궁 내막세포가 자궁 근육층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내막세포가 근육층하고 뒤섞여 있는 이런 것을 바로 자궁 선근증이라고 합니다. 몇 년에 걸쳐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이 부분이 돌처럼 딱딱하게 변하면서 생리통을 유발을 하고 부정출혈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되겠죠. 이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 이제 주변의 장기들을 눌러가지고 방광 증상이라든지 변비 등 장 증상을 유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선근증에서 더 나아가 나팔관으로 역류된 생리혈과 내막 조직이 빠져나간 질환으로 유착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입니다. 내막세포는 그 성질이 조직을 파고 들어가는 경향에 있어서 나팔관으로 빠져나간 내막 조직은 자궁의 표면이나 방광 등 다른 장기 그리고 복강 내의 복벽 등으로 일어나 자궁 내막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초기 내막증의 진행 사진을 함께 보실까요? 보는 사진이 이제 초기 자궁 내막증의 모습을 실제적으로 로봇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주변에 부드럽게 생긴 것이 정상적인 그 복벽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눌러보면 굉장히 부드럽고 말랑말랑한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데 자궁 내막세포가 나팔관 통해서 역류를 해서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초기에 혈액 형태로 복강 안에 있다가 그 중에 있는 내막세포 자체가 이렇게 자궁벽에 달라붙어 가지고 점점 살 속을 파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검은 스팟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자, 이 모습들이 한 초기에서 지나서 이제 점차 진행된 자궁 내막증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초기 자궁 내막증보다는 약간 그 섬유화, 즉 파이브로시스가 일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 조직이 약간씩 잡아당기는 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진행이 되면 하얀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얗게 진행된 자궁 내막증인 경우는 겉모습이 굉장히 딱딱하고 골반 내의 불편함이라든지 통증이라든지 이런 증상들이 점점 심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너무 넓게 퍼져서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불편하게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하얗게 변한 부분을 그 겉부분만, 딱딱해진 부분만 대패처럼 깎아가지고 제거를 하게 됩니다. 대패처럼 깎아가지고 하얀 부분을 제거를 한 그 사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제거를 한 다음에 여기다 유착방지제를 충분히 도포를 해주게 되면 장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와서 유착이 되는 거를 막을 수가 있고, 이렇게 제거된 이 복벽은 주변의 정상적인 부분에서 자라나와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정상적인 복벽으로 도포가 되게 됩니다. 자궁 선근증과 자궁 내막증이 동반된다고 생각하시면 반드시 카메라를 넣어가지고 배 안쪽을 다 확인을 한 다음에 이러한 병변들이 있으면 반드시 수술로 교정을 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자궁 내막증은 장기 변형뿐 아니라 자궁 내막 세포가 난소를 파고 들어가게 되면 초콜릿을 녹인 듯 초콜릿 낭종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복강 내에서 터지기라도 한다면 혈복강뿐 아니라 자궁 내막증을 더 악화시키는 상황이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난소 낭종 경화술 편을 보시면 더 자세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유착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을 앓게 되면 결국 이 유착이라는 난관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자궁 내막증은 염증과 출혈을 반복해서 일으킵니다. 우리 몸은 이런 반응을 마치 상처가 반복되는 것으로 인지하고 조직을 치료하기 위해 조직을 꿰매듯이 붙이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궁과 난소, 나팔관, 방광, 직장이나 대장 등이 서로 달라붙는 유착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이는 복강 내에 다른 수술을 하셨던 과거력이 있으신 분들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장염이나 맹장염, 나팔관염, 골반 또는 복막염 등의 염증이 수술 없이 항생제 등의 약물 치료로 완치된 후에도 복강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자궁 선근증에 자궁 내막종이 같이 있었던 환자분이신데, 그 왼쪽 난소와 왼쪽 나팔관은 정상 모양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궁 선근증이 있는 자궁의 그 외형 모형을 볼 수가 있는데, 왼쪽 난소가 이렇게 커져 있고 초콜릿 시스트를 알 수가 있겠고, 이러한 초콜릿 시스트가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자궁 내막증이 동반되면서 유착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초콜릿 시스트를 약간 밖으로 이렇게 제껴보면 굉장히 심하게 유착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낭종을 제거를 하고 유착 방지를 한 다음에 그 남아있는 난소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유착까지 방지를 해가지고 여기서보다는 훨씬 더 이제 난소 자체가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수술 후의 사진입니다. 유착이 다 방지가 되어 있고 더글라스 포치가 완전히 깨끗해져 있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팔관이 붙어버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난자의 이동 통로가 막히게 되고, 난자가 난관을 통해 나갈 수가 없게 되고 정자와 만날 수가 없으므로 수정이 어렵게 됩니다. 난소까지 유착이 붙어버리면 생성된 난자의 배란이 불가능하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나팔관이 막히지 않았더라도 나팔관이 통로에 유착이 있거나 수정란의 이동을 도와주는 나팔관 내의 섬모 조직들이 녹아서 망가지는 경우에 수정이 되어도 자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수정란이 나팔관에 남아 자궁에 임신이 되어 난관이 파열되는 경우 다량의 복강의 출혈로 인해 산모의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다행히 자궁으로 돌아가 착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유착에 의한 외부 환경의 영향력으로 유산의 확률과 태아 기형의 확률이 높아집니다. 내부 장기의 영향으로는 자궁과 장이 서로 붙을 경우 장의 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심할 경우 장 폐쇄까지 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비 증상과 허리 통증이 동반되기도 하고, 방광과 붙을 경우 빈뇨와 잔뇨 등의 증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착을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을 유착 박리술이라고 합니다. 자궁 근종이나 선근증, 난소 낭종 등의 하이프 시술 혹은 수술을 할 때 이 유착을 제대로 박리하지 않고 진행할 경우 붙어버린 장기의 막이 손상되어 천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여야 합니다. 자궁 내막증이 심하거나 과거 수술 이력이 있는 경우 더욱더 집도의가 이를 인지하고 수술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유착 방지술을 복강경으로 많이 행했는데요. 저희 강남 권산부인과는 다빈치 로봇을 이용하여 더욱더 정밀하고 정교한 방법으로 유착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저 권용일 박사는 30여 년을 산부인과 수술을 진행하며 수많은 케이스의 유착을 방지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강남 권산부인과에서는 대학병원에서도 적출을 이야기하거나 어려워하는 수술들을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 권용일은 지금도 끊임없이 여성의 질환을 연구하며 보다 나은 치료법을 위해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유착에 대해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